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불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산불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인데요. 이게 산불이 퍼지는 속도만큼이나 발 없는 말이 빨리 퍼진다는 그런 말처럼 굉장히 말조차도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그 말이 자극적이면 더 그렇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국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을 거예요. 네, 오늘 이 제목이 산불이 예. 정쟁이나 만담거리인가라는 기사인데요. 네, 이거는 작년 4월 8일자 올린 글입니다. 네. 그때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네네. 산불이 났는데 이게 도시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도시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산불이 이렇게 도시까지 번진 거는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네. 좀 말을 네. 너무 함부로 했다, 말장난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강원도 산불, 고성, 속초, 강릉, 인제 다 태우고 있다. 역사상 최악이다 하면서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 엉뚱한 적폐청산 노름에 2년 허송세월하다가 산도 들도 집도 다 태워버리네요. 그렇게 썼고 또 그 다음 날엔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의 산불, 온 국민은 화병.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무슨 뭐 말장난입니까? 만담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왜 뭐 적폐청산 2년 허송세월이 왜 나오고 뭐 촛불 정부가 산불 정부라는 둥 그러게요. 이게 뭐 억지로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려고 억지로 갖다 맞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또 이번엔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 글은 아니고 다른 네티즌의 글을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뭐라 그랬냐면은 문 대통령이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에 진화하라라고 주문했다고 한다며 빨갱이 맞다. 아니 이게 뭐 대통령을 왜 여기에 대고 빨갱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산불을 같이 협력해서 진화하려는 게 무슨 빨갱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제1야당의 대변인인가? 이번 그 당시 그 화재는 건조한 날씨하고 강풍 때문에 이제 빠르게 번졌는데 발화 원인이 문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한전의 그 전기 배선에 변압기인가 뭐 변전기인가 뭔가 거기서 불꽃이 일면서 이 화재가 발생한 거고 또 초동 대응부터 시작해서 이재민 관리까지 매뉴얼대로 잘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 화재를 정부 탓이나 대통령 탓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참으로 참 딱하다 그래야 되나요? 어이가 없다 그래야 되나요? 철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사상 최악당이라고 자유한국당.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년 전인데 그 다음에도 이제 점점 심각하게 했죠. 그래서 이런 좀 억지 말장난이나 만담을 만들어가면서 억지로 무조건 그냥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좀 의연하고 언행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품격이 좀 있어야죠, 제1야당이면. 그러니까 비판은 나쁜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대안도 없고
비난은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과 좀 생각이 다르고 틀리다고 해서 막 대안 없이 무턱대고 그냥 싸잡아서 지금 산불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네. 건 거죠. 비난. 근데 그것도 아주 말장난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지양해 줬으면. 그럼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무슨 그쵸. 만담이나 하는 것처럼 농담 따먹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이슈예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군인 하면 떠오르는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강한 용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번 군인은 기자회견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강한 용사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일이죠, 국장님? 네. 성전환을 어떤 그 군인이 한 겁니다. 네. 잠깐 읽겠습니다. 네. 16일 육군에 따르면 남성 부사관이 지난해 11월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군의관은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원칙에 따라 조기 전역을 권고했어요. 군인 인사법에 의하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할 경우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전역을 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해당 부사관이 남은 복무 기간 1년을 여군으로 근무하겠다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했어요. 네네. 그 문제 많고 탈도 많은 그 군인인권센터라고 있습니다. 네네. 군인권센터의 센터장은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군인권센터를 하고 있어서 말이 많은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군에서도 처음이고 사회 전체가 이제 찬반으로 나뉘어졌는데 저는 뭐 성전환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네. 뭐 다 본인의 뜻이죠. 근데 그 시점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라고 해야 될지 그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사관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는 복무 기간이 한 1년 남았으면 네. 좀 참았다가 전역한 다음에 수술 받아도 되는데 굳이 왜 지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문제는 그냥 전역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군으로 복무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제일 문제는 본인한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인권신문 편집국장으로서 네. 인권과 인권이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건 강자와 약자의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여군과 여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여군이 돼서 여군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네. 그럼 군인들은 다 같이 뻘거벗고 목욕도 하고 잠도 네네. 같이 자고 네. 모든 걸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남자 군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네.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 여군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맞아요. 그분들의 아니, 입장은 좀- 왜 생각을 안 해요?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막 그러면은 이분들은 아주 좀 싫을 수가 있어요. 특히 군대는 전우회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우끼리 맨날 뭐 해라. 서로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뭐 같이 살고 이런 전우회가 네, 가장 네, 중요한 네. 집단인데 다른 여군하고 같이 못 논다. 그럼 이거는 여군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 인권센터도 그렇습니다. 해당 그 부사관의 인권만 지지를 하고 같이 근무할 여군들의 그 인권은 생각 안 하나 이거죠. 다른 여군에게도 같이 근무해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 이 사람이 여잔데 왜 안 돼? 왜 싫어해? 좋아하란 말이야. 여자로 인정하란 말이야.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부사관의 인권만 있고 다른 여군의 인권은 무시한 행위다. 따라서 이때 이제 전역 심사위원회를 연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일반 여군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군은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전역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전역이 됐어요. 그날 밤에. 그랬더니 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자기는 그러니까요. 저 그거 봤어요, 소송을 기자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군이 되기가 더 힘듭니다. 여군은 이제 합격률이 더 높아요. 경쟁률이 더 높아요. 네. 그러면은 여군들이 주장하는 게 또 그겁니다. 뭐냐면은
전역한 다음에 여군으로 다시 그러면은 입대를 해라. 그래야지 공정하지. 아, 경쟁률 낮은 남자 군인으로 들어왔다가 홀랑 여군으로 돼버리면 그거는 다른 또 어떤 불평등이 아니냐, 불공정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군들이 거부 반응은 없을까요? 아이, 부분에 왜 없겠어요. 대놓고 얘기를 못 할 뿐이죠. 그쵸. 어쨌든 뭐 전역이 강제 전역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다시 뭐 여군으로 재입대를 한다고 해서 과연 또 여군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외국 예를 자꾸 드는데 외국 해외 서양 이쪽은 좀 성적이나 이런 게 좀 개방적이잖아요. 신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보수적이고 폐쇄적인데 어제까지 남자였던 사람하고 갑자기 막 그니까요. 같이 복무하는 게 뭐 쉽지 그런 않을 것 게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네, 진짜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성분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남성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해당 전 부서관입니다. 이 군인이라는 역할에 이분은 본인이 정말 잘 맞을지 주변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꼭 군인만은 아니지 않나 싶고 네. 전 정말 이 사건이 되게 쇼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